예,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열도를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사망과 실종자 수가 4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 현재 사망자가 1,500명, 실종자는 4만여 명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10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13일 추가 폭발 가능성이 제기돼 지진 후 쓰나미에 이은 방사능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본의 강진 영향으로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 역시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최은정입니다. 자,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 그리고 전일장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투자 전략을 꼼꼼히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전문가 그리고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오늘의 대박 전략 책임을 져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자, 일단 일본의 대지진 참사가 발생한 지 나흘째입니다. 인명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일본의 대지진 여파가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금요일이었죠.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네네.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했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시장 상위 매수 종목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요, 전일 웬시소프트 그리고 우리금융, GS건설, LG, 현대 홈쇼핑에 대한 종목들로 좀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을 좀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보통적으로 보면은 그 은행주들과 그 다음에 건설주 쪽에 좀 쏠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살펴볼까요? 최병곤 전문위원님. 네. 예. 외국인은 금요일 날 서울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LB 세미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투어였고요.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SBS 콘텐츠 허브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은 자동차 부품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우 하이텍을 매수를 가장 많이 했고, OCI 머터리얼스, 네오이즈 게임즈, 다음, CJ 오쇼핑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역시 기관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보다는 좀 더 시장에 더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본 대지진 관련한 소식을 전하기 이전에 지난주 금요일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을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대지진 소식이 별 영향을 주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분명 우려할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미국 증시 반영한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우선 유럽은 좀 먼저 그 장이 마감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예.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악재가 좀 계속해서 쌓이는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정세도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고 있고 리비아 사태는 좀 장기화되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스페인의 그 신용 등급이 하향되면서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부각되는 분위기 에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좀 대지진이 좀 부각이 되면서 가장 크게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좀 상승 마감하게 된 그러한 요인으로 보자면 어떤 그 일본의 대지진에 대한 피해 복구 상황을 조금은 글로벌 경기 부양에 좀 효과가 일단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는 부분이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 상황보다도 복구 상황에 한 두세 배 정도의 또 자원이 더 추가적으로 투입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 원유 3대 소비국이죠. 그리고 제2위의 그 원유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본에서 당분간
원유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유가를 좀 잡는 좀 그런 효과도 좀 나타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일본 지진이 좀 가져올 수 있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조금만 좀 살펴본다면 일단은 일본 그 생산이 좀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부 섹터에서는 좀 공급 과잉됐었던 그동안의 그 공급 과잉이 우려됐던 부분들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그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도 뭐 가격적인 부분이 그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가격될 그런 분위기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구 과정에서 좀 그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한번 또 두 번째 어떤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유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그 국제 유가에 대한 불안 부분들을 좀 상승폭을 이제 조금 맞추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뭐 근데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워낙에 큰 사태였고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도 좀 꼽아볼 수 있다면 세계적으로 좀 일본의 그 첨단 부품을 좀 사용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부품과 소재 수입이 좀 차질을 빚게 되는 부분들이 좀 길게 본다면은 한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이 좀 차질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떤 지진으로 인한 타격이 좀 더욱 확대될 부분들 이제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엔화의 가치를 좀 절하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엔화 절하가 당장은 좀 큰 타격이 아닐 수는 있지만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어떤 수출이 좀 발목이 잡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생각했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마지막으로 보면은 일본 재정에 대한 우려감들이 그동안 있었던 부분이었고 신용등급도 우리가 설 연휴 전에 또 한번 하향됐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감들로 인해서 글로벌 그 금융시장 자체가 조금은 좀 침체되는 분위기도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떤 반사 이익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은 거기서 한번 멈출 게 아니라 좀 추이를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좀 일단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일본의 대지진 참사로 인해서 유가 급등세가 조금은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내용일 텐데요. 하지만 소재 부품 조달 우려에 대한 염려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최병곤 전문위원님은 이번 일본의 대지진 참사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좀 우선은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인 역할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그 주말 사이에 들어온 뉴스를 봐도요. 일본 국내의 그 자본가들이 국내 그 땅을 복구하기 위해서 자금을 많이 회수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엔화의 저가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엔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일본인 투자자들, 특히 일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면서 주식의 매도가 좀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탈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곧 회복될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 일본 지진 사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반등 포인트를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크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계라든지 영국계, 외국계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나 영국 시장의 흐름에 더 말을 맞추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은 분명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관으로 보시면은 자동차라든지 전기 전자 업종들이 역시 상승세를 일시적으로 타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은 자동차나 전기 전자 업종들은 최근에 주가가 진행했던 모습들을 보면은 추세가 엄연히 틀립니다. 자동차 흐름들은 굉장히 흐름이 강했고요. 그다음에 전기 전자는 최근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반등이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상황 자체가 좀 안정을 찾는다든지 이러면은 기존의 추세대로 역시 자동차는 추가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전기전자 업종은 당분간은 조금 더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진 관련해서 그 묻지마식의 테마주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추격 매수를 하셨다가는 상당히 큰 손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꼭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자동차 관련 업종은 매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전기전자는 지금의 추세처럼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조금 제시를 해주셨었는데요. 다른 업종들은 어떻습니까? 은행,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은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분석들도 나오던데요. 예, 일단은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은 사실 일본 지진 이후에 이전부터 고유가 때문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타격을 이미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 지진 자체가 어떤 큰 긍정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선은 뭐 기존의 어떤 하락 흐름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그 밖의 업종들은 사실 뭐 앞에서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충격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결국 우리 증시 국내의 수급적인 영향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분명 있으시겠지만 시장에서는 뭐 분명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고 계신 최병곤 전문가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투자 전략을 꼼꼼히 세워볼 차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김성난 대표님께 여쭤보죠. 오늘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된 상태거든요. 네네. 예. 일단은 뭐 무엇보다도 이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좀 많이 위축이 됐는데, 그동안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어렵게 이어가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과 심리 모두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지금 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금 아주 확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 대지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병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강세를 이어오던 업종들은 그 흐름이 뭐 일시적으로는 잠깐 어긋날 수는 있겠으나 그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높고, 또 이제 뭐 IT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수는 있겠으나 일단 추세가 깨졌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부분 안목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지진 피해 상황이 아직까지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셔야 되겠고, 어떻게 복구가 되어가고 있는지의 과정들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유가의 흐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엔화의 또 이제 환율의 흐름까지도 보시면서 최근에 또 문제시 되었었던 인플레이션 부분까지도 좀 같이 놓고 보셔야지, 이건 뭐 일본 대지진만 한 가지만 놓고 생각을 하셨다가는 자칫하다가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금융시장에서는 또 오히려 쉽게 또 한 2, 3일 뭐 일주일 내에 또 마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와서 좀 낭패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을 좀 크게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만 놓고 또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 뭐 각 업체들의 이제 프리어닝 시즌도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뭐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마음가짐 자체를 좀 단기적으로만 일단 대응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대지진에 대해서는요. 예, 일단 큰 그림을 보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급락이 나오더라도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종이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려야겠지만, 일단은 뭐 여행이나 좀 이제 뭐 항공이나 이런 부분들 뭐 기존에 사실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더 가속돼서 좀 낙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제 그렇지만 기존에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던 뭐 정유, 뭐 화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혹시나 뭐 흔들린다 하더라도 굳이 뭐 투매를 참석하신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병곤 전문가는 일단 오늘장 급락할 수 있겠다. 단기적인 하락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의견, 좀 전에 말씀을 좀 들어봤었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제시를 해 주십시오.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나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네, 예. 사실 뭐 저는 그렇게 급락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시장이 이미 하락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차라리 기존의 하락 자체를 그냥 하나의 하락으로 보시고
반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을 염두에 둔 저가 매수의 기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 자체가 사실은 그 유가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통을 좀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뭐 혜택을 받았던 종목도 있지만요. 근데 오히려 일본이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유가가 사실 5일째 연속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뭐 단정 짓기는 역시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케이스를 봤을 때 어떤 천재지변이 있었고 상황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것은 결국 단기적인 흐름에 그쳤던 상황이 많고요. 그 이후에 빠르게 회복했던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종목 간에는 우선은 선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조정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시장이 한번 크게 빠질 때 그때 급락을 했던 종목들, 그리고 오히려 바닥을 잡고 지금은 옆으로 횡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상승 포인트를 잡기가 쉬울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전기전자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관망을 취한 다음에 묻지마시게 매수보다는 수급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락 관점에서 반전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조정 종목들 쪽에서 반등 포인트를 찾아가시는 게 역시 정답이다.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면은 분명히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추세적인 하락의 연장선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반전을 염두에 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업종별 대응 전략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김성현 대표님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어떤 것들로 보시는지 관심 종목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좀 업종 쪽으로 좀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좀 피해가 올 수 있는 업종과 또 이제 수혜가 올 수 있는 업종이 좀 나뉘긴 하겠죠. 자, 우선은 뭐 정유시설들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유시설이 한 25% 정도가 생산을 차질을 좀 빚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국으로부터의 좀 수입 물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제 그 수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생산 감소는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그에 따른 상대적인 수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95년 그 고베 대지진 때도 뭐 사실 있었던 그 아웃퍼폼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비슷한 형태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부분은 뭐 LP다랄지 뭐 이제 이쪽으로 좀 생산이 도시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뭐 이 디램 반도체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흐름이 최근에 와서 별로 좋지 않았죠. 삼성전자는 심지어 추세를 좀 깨는 그런 흐름도 나타났는데 좀 단기적인 반등은 보일 수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추세대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좀 약간의 상승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추세를 다시 바꿔놓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같이 좀 보시겠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토요타부터 시작해서 닛산 그리고 뭐 혼다까지 전부 지금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뭐 공장들이 거의 문을 닫고 뭐 더군다나 그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10기 정도가 지금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전력 공급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생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른 현대차와 뭐 기아차 당연히 좀 그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것도 부품주들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계도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복구를 위해서 또 그런 쪽도 많이 투입이 될 것 같고 철강 그리고 건설 쪽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피해 업종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피해 업종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관련주 그리고 뭐 항공 쪽도 안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폭넓게 생각해 보신다면 한류 열풍 상당히 강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한류 열풍이 더 이어지겠습니까? 뭐 스포츠가 또 이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 쪽은 좀 이쪽도 조금은 좀 길게 봤을 때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진출해 있는 유통 그 업체들도 조금은 피해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혜 업종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그 자연 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 뭐 홍수나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많은 질병들이 발생을 하지요. 그리고 지금 많은 해에 계신 분들이 좀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분들이 좀 질병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이나 좀 질병 관련된 업종 쪽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김성남 대표님은 종목을 보시기 이전에 수혜를 얻을 만한 종목들, 피해를 볼 만한 업종들 큰 그림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최병곤 전문위원님은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종목 어떤 것들 보시는지 종목을 들고 나오셨다고요. 예. 뭐 업종은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앞서도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개인들이 추격 매수를 뒤늦게 했다가 좀 낭패를 보신 케이스가 많은데 시장이 항상 개인들의 매매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급락 나왔던 코스닥의 주도주들이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반등 포인트를 좀 잡아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상승이 컸던 멜파스라든지 그다음에 실리콘웍스라든지 네페스 같은 이런 급등 종목들 3인방들 같은 경우에도 조정 이후에 반등 포인트를 좀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 좀 나오고요. 또 금요일 날도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동부 하이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이틀 정도 조정을 강하게 받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퍼센테이지로는 한 10% 좀 넘게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약 한 12% 정도 조정을 받고 금요일날 차트 패턴이 상당히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수급 자체가 계속 따라준다는 것도 제일 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매수가는 오늘 보합권 정도 근처를 노리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출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유도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은 목표가는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6,700원 정도 생각하시면 전 고점인데요. 이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고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목표를 다시 제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짧게 가겠습니다. 이전 저점인 14,5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과감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은 김성남 대표 그리고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종목 하이파이브 시간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종목 실시간 검색 순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하이파이브, 이 시각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순위, 5위까지의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위에 검색되어 있는 종목은 유니슨입니다. 2위에는 우리기술이 올라와 있고요. 3위에는 3S, 4위 다음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5위에는 하이닉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1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부터 어떤 뉴스들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위는 유니슨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진 테마주가 상한가를 쳤다라는 내용이고요. 철제 교량용 내진 부품인 리버스를 생산하는 삼형 엠텍과 자회사에서 내진용 교량 받침 등을 생산하는 유니슨 AJS 등이 각각 가격 제한폭인 5% 상승한 가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2위를 기록한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원자력 발전 계측 제어 전문 기업인 우리기술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리기술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8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서 올해에도 원자력 발전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매출 그리고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은 3S입니다. 3S 코리아는 94만 5,858주의 신주 인수권을 행사한다고 공시를 한 바 있는데요.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2.98%에 해당하고 행사 가격은 978원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라고 합니다. 자, 4위 종목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판적 감시에 나서게 될 다음 열린 이용자위원회 5기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중소형주 중심의 주식형 펀드가 선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대형주보다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적고 대외 의존도가 낮아서 불안한 증시에 대안을 찾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펀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잠시 후 8시 50분부터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그리고 요즘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승리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는 종목 토크 배틀5를 통해서 오늘 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장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의 리포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봐드릴 증권사는 LIG투자증권인데요.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라서 민간 서비스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제조업 고용은 견조한 증가 추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양적 고용 회복세로 소득 증가에 따른 민간 소비 지출 여력이 확대되고 또 경기 선순환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양종금증권입니다. 이번 만기 이후 시장의 변동성은 감소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IT 주가가 약세라도 코스피 상승 흐름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인데요. 과거 국내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기업의 상승 예상이 맞물리는 구간에 주가 수익률은 대체로 양호할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투자증권 보겠습니다. 고베 대지진 시기에는 일본과 함께 한국 증시도 하락세가 나타났었다.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약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한양증권으로 가보죠.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증권사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한양증권 리포트 자세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가 1950선으로 밀려났는데요. 저희 회사는 정황상의 초저가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 악재 노출도를 감안했을 때 가격 조정은 막바지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일본 지진으로 인한 글로벌 국제 유가 수요가 좀 수요가 하락하면서 국제 유가 자체가 좀 하락을 했고요. 대신에 일본 지진 피해 복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 논리가 작용하면서 토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경쟁 부분이 자동차라던가 철강, 화학 부분에서 반사 이익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특히 일본 정부의 피해 복귀를 위해서 달러 자산 매도 가능성이 달러 약세 그리고 엔화 강세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엔화와 관련된 수출 기업들의 이런 매수세를 좀 자극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결국에는 자연재해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파장은 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고요. 이 밖에도 지난주에 살펴봤어야 될 만한 재료가 사우디 시위가 지난주 금요일 날 분노의 날로 정해졌었는데요. 결국에는 과장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정치 이벤트가 좀 무사히 통과가 됨으로써 중동 악재 수위는 좀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때문에 유가 급등에 적잖이 관여하던 투기 수요 감소로 결국에는 유가 진정세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유로존 문제인데요. 결국 유로존 문제 같은 경우도 유로화 존속이라는 공통 과제 앞에서 EU가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EU 정상회담에서는 긍정적인 이벤트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변동성 장세를 비켜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동의 정치 문제는 결국엔 글로벌 공조 개입 여지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유로존 이벤트도 결국에는 이런 뉴스들이 불규칙적으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조정 기간이 가격 조정의 막바지임을 염두에 두고 대형주 그 가운데서도 업종 대표주에 대해서 분할 매수 기회로 삼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리포트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띠별로 알아보는 오늘의 투자 운세 장순희의 투자 예감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순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시간인데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어느덧 생명력이 소생하는 봄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굿모닝 투자 예감 활기찬 봄의 기운에 발맞추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의 요인이 되는 많은 요인 중에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전, 집안의 복,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내려오는 풍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풍수, 아주 어렵게 생각되시죠?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금전, 집안의 복을 받기 위한 옛날 어르신들의 사고가 과학이었고 곧 생활의 지혜 풍수였듯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행복해지기 위한 철학을 완성해드리기 위해 지혜 풍수, 생활 풍수, 투자 예감의 오늘의 운세로 매일매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순예의 투자 예감, 복맞이 생활 풍수, 지혜 풍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란다를 비워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요즘 주부님들 봄맞이 대청소에 분주하시죠? 여러분들 보통 안 쓰는 살림들을 어디다 쌓아놓으시죠?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시는 현대인들한테는 베란다를 키높이 이상으로 쌓아놓으시는 댁들이 많으신데요. 자,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 모든 창문을 창호지로 붙인 이유, 문과 창문을 통해 빛과 기운을 받기 위해서예요. 집안으로 들어오는 복의 입구, 창문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베란다 아주 중요합니다. 베란다 주위를 깨끗이 준비하시고요. 물건은 쌓아놓지 맙시다. 그리고 복을 활짝 열어보자고요. 그리고 TV 주위에 관상식물을 놓아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지혜 풍수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띠별 운세 코너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띠별로 보는 금전운이 가장 왕성한 띠는 말띠, 닭띠입니다. 그리고 왕성치 못한 띠는 쥐띠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공포스러웠던 지난주였는데요. 이로 인한 주식의 하락세, 또 반면에 반등하는 역전의 주식. 여러분의 신중한 자세와 여유로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쥐띠 한번 살펴볼까요? 먼 길을 가야 하는데 험한 길을 만난 격입니다. 바다에서 토끼를 잡을 순 없죠. 72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쉬는 게 산책일 수 있어요. 자, 소띠 들어가 볼까요? 가만히 있어도 운이 나를 도와주네요. 바라는 일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85년생, 하루 이틀의 잡파도는 하지 마라. 자, 호랑이띠 들어가겠습니다. 은인을 만나고자 하는데 도리어 원수와 만나는 격이에요. 남의 말 반만 들으세요. 62년생, 독립적으로 사고하시고요. 흐트러짐 없는 매매를 유지하는 지름길이에요. 자, 토끼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흉이 반반되는 날이에요. 나쁜 일이 먼저 오고 뒤에 좋은 일이 오니 차라리 다행이 아닐까요? 75년생, 51년생, 사고 싶은 강세, 팔고 싶은 약세,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세요. 자, 용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말에 선심 쓰세요. 의견 충돌 있으실 수 있고요. 손님을 만나서 손재수가 있으므로 최대한 마음을 여유롭고 즐겁게 가지세요. 88년생, 손해보고 있는 종목부터 하루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뱀띠 들어가겠습니다. 예, 물레방아는 돌아가고 새들이 찾아오는 격으로서 유쾌한 일은 있지만 남녀 관계에는 조심하세요. 부설수 다루 쓰네요. 65년생, 충동 매매는 후회의 근본입니다. 자, 말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날. 신수 퇴청하시고요. 재운 무난하십니다. 가정 화목하고, 그렇지만 오늘 오후 5시까지네요. 일찍 귀가하세요. 66년생, 78년생, 우거진 나무에 새들이 보인다. 자, 양띠 들어가겠습니다. 달이 구름을 가린 하루예요. 어두워서 동서를 구분기 어려운 날이고요. 차 사고 조심하세요. 55년, 43년생 양띠, 매수가는 잊어버리고 현 시점에서 더 오를지 내릴지를 잘 판단해보세요. 자, 원숭이띠 들어가겠습니다. 작은 재수는 있으니 구하면 얻을 수예요. 부부의 의견 다툼 요것만 조심하세요. 모든 인연에 상냥한 말 한마디 어떨까요? 44년, 68년 매도 종목의 움직임 잘 관찰하세요. 닭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전체 운은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나를 인정해주는 날이에요. 새로운 인간관계에 도전 시도해보세요. 81년생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개띠 넘어가겠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봄이 오려나 가는 곳마다 금전과 친해질 수 있지만 며칠 만의 복이에요. 명심하세요. 82년생 주식이 잘 될 때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기회는 소녀처럼 왔다가 토끼처럼 달아난다. 자, 돼지띠 함께 보겠습니다. 고기와 용이 물과 함께 노는 날. 춘풍과 데이트 어떨까요? 천리라도 갔으면 하는 날이네요. 자, 그렇지만 금전운은 그렇게 상승이 아니니 59년생 결정적인 순간을 찾으세요. 예,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장순예의 투자 예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활기찬 월요일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첫 시간이었는데요. 기존보다 1시간 빠른 5시 59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